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인내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고용보고서가 어제 우리나라 시간 저녁 9시경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른 영향이었을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약했어요. 애플의 영향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장 초반에 좀 강력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되었던 미국 노동부 고용보고서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고용보고서에서 세 가지 정도가 발표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비농업 신규 고용 증가 지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업률이 되겠고, 세 번째는 평균 임금 상승률이 되겠어요. 자, 일단 헤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비농업 신규 고용 증가 지수가 되겠는데, 이게 예상치가 20만 건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되었던 7월달 고용 증가 수치가 18만 7천 건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낮죠. 자, 그러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환호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자,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실업률이 유지가 되고 있고,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라는 시장 참가자들의 평가가 있으면서 투심이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 막판에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특히 이번 고용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임금 상승률이었습니다. 연준에서도 계속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죠. 임금 상승률이 진짜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인플레이션,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고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임금 상승률이 계속 4%대 이상의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상치가 4.2%였는데 이번에 발표되었던 수치가 4.4%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긴축 정책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미 5.5%대 기준금리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리기는 힘든 연준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리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러한 고인플레이션, 고임금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연준의 고뇌는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하지만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는 좀 빠졌어요. 근 3일간 치솟았던 10년물 국채금리였는데 아무래도 4%대 고점 징후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기술적 하락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주라든지 전통적인 산업주에도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오늘 애플이 4%대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꺾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 맵을 보면 잘 할 수 있죠. 강력한 선홍색을 띠고 있는 게 바로 애플입니다. 4.8% 하락을 했어요. 반면에 아마존은 8%대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성장률의 차이가 나면서 이러한 상반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는 특별히 하락할 이슈가 없지만 최근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당히 오르면서 자동차 할부 금리, 대출 금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금리도 덩달아 오르면서 테슬라의 마진율이 하락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대장주인 애플이 4.8%대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갭 하락한 애플의 주가를 볼 수 있고요. 갭 하락에다가 장대 음봉까지 나왔어요. 지금 계속해서 쭉 아름답게 이어져 왔던 이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스닥도 그 상승세가 많이 꺾일 수 있어요. 조심할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달에 대세 반전, 대세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 그런 나스닥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아무래도 향후 10년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와 같은 AI의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산업 전반을 이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추매가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추세 역전이 나왔을 때도요. AI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랐었어요.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애플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이 또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나스닥이니까 조심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하반 역시나 다이나믹한 주가 움직임을 제가 예상을 해드렸고, 이 두 가지 굵직한 이슈에 따라서 향후 주가 전망이 엇갈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아마존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실적이 문제죠. 애플은 3개 분기 연속 이렇게 매출과 이익이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서비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애플 TV 구독자도 증가를 하고,
앱스토어 사항량도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역시 하드웨어 판매, 특히 아이폰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향후 성장성에 큰 의문을 남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아마존은 AWS로 대표되는 이 클라우드 사업 분야가 계속해서 중장기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주가가 오늘 8%대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도 엇갈렸고요. 미국 고용 보고서도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향후 주가 전망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둘 다 좋게 나왔으면 주가가 좋았을 것이고, 둘 다 나쁘게 나왔으면은 상당히 주가가 떨어질 수 있겠는데, 상반된 모습이 나오면서 향후 주가 전망은 더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미국 시총 1위 기업인 애플, 글로벌 시총 기업 1위인 애플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 증시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동부 고용보고서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헤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비농업 고용지수는 일단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에 충족할 만한 수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측치가 20만 건이었는데 18만 7천 건 증가에 그쳤어요. 차트를 보시면 추세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고용은 아무래도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미국 실업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완전 고용을 달성 중에 있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측치였던 3.6%보다 더 낮은 3.5%대의 7월달 실업률이 나오고 있고요. 연준이 근 1년간 2022년 3월부터 강력한 긴축 정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미국 경기가 아직도 뜨겁다, 좋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연준의 정책이 약발이 안 먹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정책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 고용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역시 임금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월달 평균 미국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4.4%로 나왔어요. 자, 4%대 이상의 임금 상승률은요, 코로나 시기 이후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강력한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풀기가 있었고요.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인력 수급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 이상의 임금 상승률을 매달 보여왔는데요. 자, 아직도 그 임금 상승률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긴축 정책 더 오래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 새벽에 살펴본 CME 페드 와치에 따르면 아직도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의 긴축 정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9월 20일 다음 FOMC 회의 때 금리 동결 가능성이 82.5%였는데요. 이 동결 가능성이 87.5%로서 지금 오히려 오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 확률이 어제는 17.5%였는데 오늘 12.5%로 떨어졌어요. 자, 아직까지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은 지금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 시기도 내년 3월달로 지금 동일한 모습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2.11% 하락한 253불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 자, 일단 이 하늘색 선인 51선 지지를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요. 51선에 닿을 때마다 그래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애플의 주가가 어느 정도 무너진 만큼 테슬라 주가의 전망도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습니다. 대장주인 애플이 하락을 하게 되면 테슬라 역시 같이 따라서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작은 박스권으로 제가 240불에서 280불대를 계속 제시를 해드리고 있죠. 만약에 이 51선도 무너지고요, 240불도 깨고 내려오면 테슬라 주가 200불대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큰 박스권으로는 200불에서 한 300불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8월달, 9월달 단기적으로는 약세 흐름이 예상이 되는 테슬라예요. 그간 상반기 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약세 흐름 더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조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도 내년에 있을 호재들을 생각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라고 하면은 잘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필요는 있겠죠. 자, 오늘 아마존 주가가 8% 이상 크게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이 AWS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 성장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액 성장률, 2분기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 테슬라가 군계 일학입니다. 47%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성장을 했어요. 메타는 11%, 아마존도 11%, 마이크로소프트 8%에 그쳤습니다. 자, 50% 가까운 매출액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2분기 성장률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죠. 자, 아마존 주가하고는 지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튀어 올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약세를 보이더라도 향후가 기대가 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반기에 기댈 만한 요소 제가 세 가지 크게 꼽아드렸는데요. 일단 모델 3 리프레시 모델인 하이랜드, 이게 중국에서 9월에서 10월 사이에 딜리버리가 될 것으로 강력히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죠. 자, 그리고 이 모델이 20만 RMB에 팔릴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만 RMB 바로 차이니스 위안이 되겠는데, 이게 달러로 바꿔보면 한 28,000불대이고 원화로 바꿔보면 4천만 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자, 사이버 뒤두님에 따르면 자,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라는 거죠. 한국의 모델 3 하이랜드가 4천만 원 언더에 팔리면요, 소나타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 기아 상당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엄청나게 잘 팔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상품성은 더 좋아집니다. 하드웨어 4.0에다가 겉모양은 모델 S를 닮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 팔릴 거예요. 경쟁자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모델 3 하이랜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이렇게 싸게 팔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FSD가 나오면은 자, 이것을 막 2천만 원씩 받고 팔면은요, 현재 뭐 4천만 원 언더에 파나 3천만 원대에 파나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4천만 원에 팔아도 FSD를 2천만 원에 팔 수 있다면 6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차값을 낮춰가지고요, 침투율을 높이게 되면 나중에 소프트웨어 판매 기회가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게리 블랙에 따르면 이 모델 3 하이랜드가요, 상하이 기가팩토리,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음 몇 주 안에 생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몇 주 안에 생산된다라는 거는 한 달 이내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9월 이내에는 생산에 돌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빠르면 9월달, 10월달에 정말로 딜리버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올 뉴 모델 3 바로 하이랜드죠. 이 하이랜드의 딜리버리 타임라인이요, 2023년 4분기 유럽에 딜리버리 될 것으로 잡혀 있다라고 합니다. 자, 9월 이내에 생산이 돌입해야 되지 4분기 안에 유럽에 수출을 할 수 있겠죠.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The All New Model 3 스몰 모델 S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델 3가 작은 모델 S와 아주 닮았다라는 거죠. 뭐 성능이라든지 외관에서 모델 3를 모델 3가 모델 S를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현재 2024년 월가의 시장 전망은요, 테슬라가 2023년,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은 27% 정도 딜리버리, 그러니까 판매량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테슬라 자체 연간 목표가 180만 대죠. 180만 대보다 27%가 성장하면 228만 대를 시장 월가는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게리 블랙에 따르면 자, 이러한 리프레시 모델 3 지금 잘 팔릴 것 같죠. 여기에 더불어 사이버 트럭도 예정이 되어 있고 FSD도 베타 딱지일 땐 12가 연말 이내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조화가 되면 자, 내년에는 53% 이상의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 성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사항은 내년에는 확실히 현실화가 됩니다. 내년 초부터도 현실화가 되는 사항들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180만 대에서 53%가 성장을 하면 275만 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대비 이렇게나 많이 팔린다고 하면은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고 이는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구간을 잘 인내를 하게 되면요, 내년에 얻을 저희가 주가 수익률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는 정말 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에 따르면요, 지금 사이버 트럭의 대량 양산 모델이 지금 실제로 지금 기가 텍사스 슈퍼차저에서 충전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는 조 태그마이어 님이 올려주신 영상이고요. 8월 4일에 찍힌 영상입니다. 최신 영상이죠. 자, 모두들 새 차를 한 번 정도 사보신 적 있으시죠? 새 차가 출시가 되면은요, 시트에 비닐 커버가 씌워져 있습니다. 자, 이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비닐 커버가 씌워져 있죠. 자, 테스트 차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닐 커버가 씌워지는 거는 고객 인도를 염두에 둔 차량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프렁크에 생산 바코드까지 붙어 있어요. 이 스티커도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대량 양산 차량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객 인도 가능한 차량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사이버 트럭의 런칭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자, 이 사진과 이 영상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달아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옆에 모델 Y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가로 길이가 모델 Y와 좀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이 슈퍼차저 이 파킹 라인에 제대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딱 맞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이즈를 봤을 때 미국 시장만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유럽에도 팔릴 수 있겠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글로벌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보시면은 슈퍼차저 이 케이블의 길이가 좀 짧아 보이기도 해요. 옆에 모델 Y랑 좀 비교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모델 Y는 좀 늘어지는 모습입니다. 좀 타이트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No HUD라는 말도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안 보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자율주행 기술이 워낙 뛰어난 테슬라이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는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서라도 좀 뺄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 차량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옵션 비용이 더 들기도 하죠. 현대 기아차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이라도 뭐 싸게 팔려면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모델 Y 매니악님에 따르면 자, 모델 SX보다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슈퍼차저 파킹 라인에 딱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사이즈에 대해서 인터레스팅하다, 흥미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완성형 모델이 이미 나왔고 충전까지 하고 있어요. 시트에 커버까지 씌워진 모습입니다. 비닐 커버.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우려했던 요소 4분기 내 사이버 트럭 런칭이 정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모델 3 하이랜드라든지 사이버 트럭 런칭에 따라서 주가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이 인내의 구간은 힘들지만요, 열매는 충분히 달 수 있기 때문에 잘 버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